자, 이번 단원이 몇 단원이야? 9냐? 9 등비수열 가봅시다. 등비수열.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슨 수열 했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등차 수열이란 것은 일정한 값이 계속 커지는 또는 작아지는 그런 수열을 일명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다. 자, 등비수열은 뭐냐? 혹시 다들 대충은 압니까? 2, 4, 8, 16 또는 81, 27, 9, 3, 1 이런. 즉 해당하는 이번에는 그 수의 나열들이 계속 2씩 곱해져 나가거나 또는 계속 얼마씩 3분의 1씩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가 뭐해지는 곱해지는 수의 나열이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무슨 수열이다? 일명 등비수열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요 놈을 이름하여 뭐? 공비입니다 라고 부를 거고, 우리는 또 목적은 처음에 뭐냐? 요 수열의 n번째야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 똑같죠? 이번에 A1, A2, A3, A4 몇 번째 항을 구할래요? n번째 항 구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일정한 수가 곱해질 건데요. 그 숫자를 앞으로 R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놈이 공비고.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 쓸 수가 있다? A1 곱하기 R이라고 둘 수가 있고, 당연히 또 R을 곱한 게 다음 수열이니까 얘는 A1에다가 R을 2번 곱했다. 그렇게 되면 얘는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가 돼서 n번째 항은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했다? n-1번 곱했다. 라고 해서 우리 AN의 일반항이라 그래서 앞으로 n번째 항은 A1 곱하기 공비의 n-1번째 항 이렇게 얘기하겠다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등비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이라는 게 있더라. 등비수열은 이런 게 등비수열이야. AN 플러스 1항과 AN의 관계가 여기다가 R을 곱했더니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관계식을 뭐라 그러냐면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즉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했더니 다음 번째 항이 된다. 이러한 수열은 등비수열을 뜻하고 얘를 또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다라고 부를 거다. 얘를 쓰는 방법은 당연히 또 이렇게 쓰겠죠.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 되겠다. 이번에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눈 게 R로 일정하다. 당연히 같은 표현인데 이 두 가지 표현 다 등비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자 A, X, B 세 수가 등비수열이면 항상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더라. 어떤 관계?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더라.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더라.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는 세 수가 등비면 x의 제곱은 a 곱하기 b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x는이라고 두면 x는 플러스 마이 루트 ab가 되는데 이 x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를 거냐 앞으로? 등비중항. A와 B의 등비중항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두 수의 등비중항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에 루트에 뿔말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는 저 두 수의 등비중항이다라고 부를 거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등비수열의 차이점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정도고 해당하는 그 등비수열 일반항이 이렇게 쓰일 거고, 그런 등비수 뜻하는 점화식이고요. 세 수가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두 개의 곱을 얘기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등비수열 일반항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은 좀 어려운 말도 좀 했는데 등비수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일반항 합공식만 가지고 그냥 쭉쭉쭉 푸는 거라서 특별한 기하적 의미도 없고 그냥 무난한 파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실제로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아예 되지가 않고 있어요. 등차 등비 중에 어려운 거 나오면 등차 쪽이 나오지, 등비 쪽은 어려운 문제는 아예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알겠죠?
내신도 똑같고요. 그렇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같이 앞에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젠장 괜히 껐었네. 자, 1번 풀어봐. 다들 할 수 있어. 1번 풀어봐. 여기 좀 켜진 동안 1번 좀 풀고 있어라. 아이씨, 렉 걸렸잖아. 자, 다들 풀고 있죠?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1번. 두 번째 항이 3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24인 등비수열의 여덟 번째 항을 구하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풀겠죠? 두 번째 항이 3이야. 그러면 걔를 A1 곱하기 R이라고 일반항을 적을 거고, 다섯 번째 항이 24야. 다섯 번째 항은 24인데 A1 곱하기 R의 4제곱이라고 적을 거야. 따라 두 개를 연립한다는 건 나눌 거고요. R의 세제곱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고, 얘가 분모, 얘가 분자니까 얘가 8이다 정도를 구할 거다. 그러면 R은 당연히 얼마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해서 그 R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1을 구하자. 그럼 얘가 얼마다? 2분의 3이라고 구할 거죠. 여덟 번째 항을 구하라.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7제곱이 되니, 여기를 착 날리면 2의 6제곱이 되니 3 곱하기 64예요. 192다 정도라고 풀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될 거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능수능란해지면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겠죠. 두 번째 항이 3이야? 다섯 번째 항이 24야? 항이 3개 차이 나네. 그럼 공비를 3개 곱해야지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R 세제곱이 곧바로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고, 그러면 R은 2가 되겠구나. 그럼 나 몇 번째 항 구할 거야? 여덟 번째 항 구할 건데 다섯 번째 항이 24라는 얘기는 여기서 몇 칸 더 가면 되겠다? 3칸 더 가면 되니까 R 세제곱을 곱하면 되겠구나. 근데 방금 R 세제곱 얼마다?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8 곱한 게 답이다 라고 푸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등비수열에 능수능란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곧바로 생각해 풀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써서 잘 안 푼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등비수열에 몇 칸 건너갔을 때 이번에는 곱해지겠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좀 잘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계속 아직 초보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6이고요.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48일 때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의 값을 구하라는 거다. 처음에는 초보니까 계속 일반항으로 적는 거야. A1 더하기 A1R 더하기 A1R의 제곱은 6이에요 라고 적고, 그리고 A1R의 세제곱 더하기 A1R의 4제곱 더하기 A1R의 5제곱은 48이에요 라고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두 항의 관계를 잘 살펴봤더니 이 분모를 R의 세제곱으로 묶어보는 거죠. 왜? 그 항들이 전부 다 봤더니 R 세제곱 차이가 나거든. 그럼 얘가 A1, A1R, A1R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얘가 48이다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부분을 얼마라고 쓸 수가 있으니 또 6이라고 쓸 수 있으니 얘가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라고 구해서 우리는 또 R은 얼마다? 2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구나. R2를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 A1, 4A1 총 7A1이 6이니까 우리는 A1은 얼마다? 7분의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7분의 6 곱하기 공비 하나, 그 다음은 7분의 6 곱하기 공비를 3개, 그리고 7분의 6 곱하기 공비를 5개를 곱하는
거가 되겠다. 따라서 얘가 당연히 7분의 6 곱하기 2로 전부 다 묶이니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 돼서 계산하면 얘가 21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해서 36이 되겠다라고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일반항을 써서 A1하고 R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다는 거다. 알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제 조금 더 내년 등비수를 잘 이해하게 되면 얘랑 얘가 봤더니 3칸 차이가 나고 얘도 3칸 차이 나고 얘도 3칸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그럼 그 3칸 차이라는 것은 R 세제곱만큼의 차이니 얘가 결국에는 나머지 항이 요렇게 되겠다라는 형태적으로 곧바로 얘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도 내가 결국 항이 3개씩 차이 나니까 R3를 묶으면 이 항이 되겠다 정도를 인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또 6이 되니까 나머지 똑같은 풀이하면 돼. 그래서 R은 R3제곱은 8이다 그래서 풀어주는 건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꼭 억지로 일반항을 써서 만들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칸 차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걸로 묶여주면서 제식으로 대체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맨날 이렇게 풀어봤자 실력 안 는다. 알았죠? 자꾸 등비수열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도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n번째 항이 an을 3 곱하기 2의 1-2n제곱인 등비수열 an과 첫째 항과 공비를 차례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얘는 당연히 첫 번째 정석풀이는 다음과 같아요. 저 일반항 가지고 첫째 항과 공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항은 1을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3 곱하기 2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2분의 3이라고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두 번째 항을 구해주는 거야.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2에 저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제곱이 되니까 8분의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곱해지는 값이 공비가 되는데 그 공비가 얼마더라? 4분의 1이다라 그래서 첫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라는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구하겠죠? 당연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구하냐?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등비수열의 구조를 이해해보자. 등비수열은 A1에다가 공비를 n-1번째 곱하는 것을 등비수열을 그러고 결국에는 R이 n-1번 곱해졌다 해서 등비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2 곱하기 3의 n-1제곱 나오면 공비 누가 봐도 얼마라고 해야 돼? 3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2 곱하기 근데 3의 2n-1제곱이면 공비가 얼마겠니? 누가 계속 곱해지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보고 요거 빼주면서 3분의 2라고 쓰고 얘를 9의 n제곱 형태로 쓰게 되면 얘는 계속 누구를 곱해져 가는 거야? 9를 곱하는 거니까 공비를 9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야. 2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이야.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 3분의 1이라고 읽는 거라고. 3 곱하기 4분의 1에 1 빼기 n제곱이야. 공비가 얼마일까? 4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해당하는 얘를 이쁘게 고치면 4분의 3에 4의 n제곱 되니까 얘가 공비가 되는 거다. 즉 일반항을 적었을 때 공비라는 것은 n 밑에 있는 요 순수한 숫자를 항상 공비라고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an이 3 곱하기 2의 1-2n제곱의 공비를 구하라 그러면 안 보여. 요렇게 잘라서 제 공비는 곧바로 얼마라고 하는 거다? 4분의 1이라고 해주는 거지. 저거를 지금처럼 매번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해서 해당하는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일반항 보고 누가 계속 곱해지냐라고 했을 때 저걸 이쁘게 써보면 6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 되니까 얘는 공비가 얼마가 되겠다?
같은데? 맞죠? 공비가 4분의 1이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는 저거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게 첫째 항 공비 구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등비수열 자체에 의해서 n 밑에 붙어있는 순수한 숫자를 공비라고 생각을 해주자. 알겠죠? 얘가 졸린 것 같으니까 밑에 거 하나씩 풀어보자. 자, 이번 문제는 두 수 사이에 넣어서 만든 등비수열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 해보자. 자, 수열 3, A1, A2, A3, A10, 30이 등비수열일 때 A1과 A10에 뭘 구할 거냐면 곱을 구하라는 문제를 해볼게.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런 문제 가볼까?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저 숫자를 써놓고 예를 들어 누가 물어봐. 자, 등차 수열이야. A1 더하기 30을 A1 더하기 A10 항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그럼 출제할 수가 있겠죠. 등차 수열로가 했을 때. 뭔지 알겠어요? 또는 A2 더하기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태영아, A1 더하기 A10은 얼마일까? 등차 수열이야. 얼마일 것 같아? A1 더하기 A10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당황하는 친구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떠올려.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 12번째 항이니까, 얘가 첫째 항 더하기 11D다 라고 쓴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이제 A1은 몇 번째 항이야? 2번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이니까 11번째 항이니까, 얘가 B2 더하기 B11이네? 그러면 얘가 일반항으로 첫째 항 더하기 D 하나라, 얘가 첫째 항 더하기 공차 이거니까 이 B1 더하기 11D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방금 알려진 게 B1이 3이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고 그러면 나는 11D가 필요한데 얘가 30이니까 얘가 27이니까 27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33이다 라고 푸는 거죠. 물어봤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려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등차 수열이란 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이 있죠. 등차 중앙은 우리 가운데에 자 5개 수가 등차면 얘 2배는 얘합이랑 같아. 얘 2배는 얘합이랑도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예합과 예합은 항상 뭐 하다라는 얘기야?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등차에서는. 그러면, 얘 더하기 얘나 등차에서 얘 더하기 얘나 어차피 뭐 할 거라고? 같을 거니까 그냥 33이에요. 라고 하는 거고, A2 더하기 A9도 얘 더하기 얘도 얼마라고? 33이에요. 라고 하는 게 등차 수열을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들이 바로 답을 내는 거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했으니까 뭐 한다고? 일반항을 막 찌그러찌그러 쓴 다음에 첫째 항하고 공차를 구해서 구하려고 노력한다고.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번엔 등비 수열입니다. A1 곱하기 A10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90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걸 또 이렇게 안 배우고 나면 다들 뭐 한 줄 알죠? 일반항 공식을 딱 쓴 다음에 첫째 항과 공비를 막 구한 다음에 선생님 이거네요 라고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등비 수열에는 뭐냐? 곱이 일정이에요. 요렇게 곱들이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얘 곱과 얘 곱은 뭐하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는 이런 거죠. 등차는 지금 얘들이 같다라 그랬잖아. 되게 중요해. 이 성질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등차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 요 숫자와 요 숫자의 항의 합이 같은 것들끼리의 합이 일정해. 그런데 등비수열에서는 이렇게 썼을 때 마찬가지 얘와 얘 합이 같은 것들끼리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알겠죠? 그게 되게 등차와 등비에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근데 이거를 아무리 가르쳐봤자 뭐 한다고 애들? 백나발자 일반항 쓴다고. A1 곱하기 공비에 뭐 A1 곱하기 해서 막 A1하고 R을 막 죽을 때까지 구해. 열심히 해서 답 냈대. 하나도 잘한 게 아니야. 걔는 평생 등비수열 이해 못하고 그냥 일반항만 찌끄러 계속 쓰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 예곱과 예하곱이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90 이렇게 쓰는 행동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 자, 그 다음도 가볼게요. 16번은 간단한 세수가 등비수열 이룰 때 모든 x의 합을 구하라. 에이 뭐야, 그냥 등비중앙 써서 x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그래서 가운데 거에 뭐 한 거? 제곱은 얘와 얘의 곱이 되는 x 구하세요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로서 답을 내주면 되는 문제죠. 이런 거 4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그래서 3x제곱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다. 인수분해도 됐지만 인수분해 안 돼도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그냥 근각계수의 합으로 얼마다? 3분의 7이라고 그냥 구해주면 되는 문제더라. 맞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다. 등비중앙은 별거 없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내신에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또 잘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게 있었죠.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이 등차일 때, 이번에는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이 등비일 때는 어떻게 풀겠냐. 등차일 때는 세근을 A마디 A 플러스 D라 둔 다음에 세근의 합을 통해서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세근이 등비일 때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세근을 AR이라고 제곱이라 둔 다음에 등비에서는 등차에서 세근의 합, 등비수에서는 세근의 곱을 이용하는 게 포인트야. 자, 세근의 곱은 뭐가 되겠니? 봤더니 맞불마 216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이 세근의 곱은 우리가 뭐야? 저게 AR의 전체의 세제곱이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AR이 얼마다? 6이다라고 구했다라는 거죠. 그럼 AR이 6이 뭔데? AR은 요놈의 몇 번째 근? 또 두 번째 근이기 때문에 이 근을 저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다? 0이 돼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B를 구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집어넣어서 6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곱하기 P 계산이네 젠장 156 곱하기 6 마이너스 216이 0을 만족하는 우리 P의 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다행히 요놈이 6의 세제곱이 요놈과 요놈이 지워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156 곱하기 6은 6의 제곱 곱하기 P가 되는 거니까 6 하나 지우고 얘가 또 6으로 나눠지겠지. 6이 12에 66에 36. 그래서 P는 얼마다? 26이다라고 구해서 이번엔 세근의 등비일 때는 세근의 곱을 통해서 가운데 근을 구해서 그 가운데 근이 저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집어넣으면 빵을 통해서 P를 구해주는 문제더라. 자, 그 다음에 23번.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를 몰라서 못 풀었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우리 현솔이. 자, 2차식이 주어졌고요. x 플러스를 x 마이너스를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룰 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우리 뭐야? 저걸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얘에 대한 함수값 f-1, f1, f2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순서로 등비수열 이룬다는 것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두 개의 곱이다. 바로 쓸게요. f1의 제곱. 썼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a의 제곱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1 빼기 2 더하기 a와 2를 집어넣은 4 더하기 4 더하기 a의 곱이랑 같더라라고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의 제곱은 됐죠? a가 나오겠죠? 누가 봐도.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는 얘가 a 빼기 1이고 얘가 a 더하기 8이니까 a제곱 더하기 7a 마이너스 8이 되겠다. 따라서 a제곱을 지우면은 넘어가서 a가 17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뭘 구하래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고, 저기다가 마이너스 넣었더니 4 더하기 a니까 f 마이너스 2가 곧바로 a가 되니까 얼마다? 17이다라고 그냥 답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또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풀어줄 수가 있었다. 자, 또 졸리니까 밑에 거 해봐. 자, 밑에 거 또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실생활 활용. 자, 어느 도시의 인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10년 후에는 30만, 20년 후에는 4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시의 5년 후의 예상 인구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 비율을 그냥 R이라고 잡으면 돼요. 그랬더니 10년 후에 인구는 나왔는데 현재 인구가 없으니까 현재 인구를 좀 잡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인구를 라지 A 정도라고 잡아라. 그럼 우리는 뭐야? A 곱하기 R의 몇 제곱? 10제곱은 30만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AR의 몇 제곱? 20제곱은 40만입니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뭐하면 나누게 되면 R의 10제곱은 3분의 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10만 안 붙이면 어차피 나눌 거라서, 알았죠? 이렇게 해서 안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목적이 뭐야? 5년 후에 예상 인구니까 AR의 몇 제곱? 5제곱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R의 5제곱이니까 R 5제곱 필요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 하는 거야?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R의 5제곱은 얼마? 루트 3분의 2입니다 라고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어떻게 구하겠니? 봤더니 얘에서 양변을 R에 몇 제곱 나누면 5제곱을 나누면 얘가 되잖아. 그래서 저 30을 R의 5제곱 루트 3분의 2로 나누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001이니까 15에서 얘가 15 루트 3을 구하세요. 그래서 15 곱하기 1.7을 구하세요. 그러면 25.5가 된다. 그래서 25.5만 명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밑에 활용 문제까지 하고 등비수열 합 한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해봤다면 이번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의 합을 배웠고요.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SN을 적어주고요. 등차수열의 합, 걔를 거꾸로 다시 적어요. 그랬더니 두 개를 다 더했더니 첫 항과 끝 항의 합들의 합이 전부 다 똑같아서, 기억나? 2A1 플러스 N-D가 N개인데 그게 2SN이니까 2로 나눠서 합공식이 만들어졌다. 자, 등비수열 합도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공식을 어느 정도 까먹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등비수열은 이렇게 얘기했죠.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우리는 또 몇 번째까지의 합?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는 게 저 등비수열 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쟤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등비수열 합공식이라 그런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R을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R을 곱해라. 됐어요? 그 다음에 그 R을 곱한 거를 곱해놓고 한 칸씩 옆에다가 적어줄 거야. 즉, 여기다가 R 곱한 거 A1R을 한 칸 옆에다가 이렇게. 또 여기다가 R 곱한 거를 이런 식으로, 제곱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R을 곱 한 칸씩 밀어서 써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바로 밑에서 똑같은 A1, R의 N마일제곱 올 거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저기다 R을 곱한 A1, R의 N제곱이 오겠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다. R 하나 곱해서 하나씩 밀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뭐 하고 싶어요? 누가 봐도 빼고 싶죠? 왜? 가운데 게 날라가니까. 그래서 두 개를 빼라. 그럼 좌변은 SN으로 묶이면서 1-R의 SN은
A1 마이너스 A1 아래 n제곱이에요 라고 이 식을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를 A1으로 묶어줬고요. 1 마이너스 R의 n제곱 마지막으로 1 마이너스 R로 나누게 되면 1마 R분의 A1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을 우리는 n항까지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놈을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적을 거고요. 1마 R분의 A1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위아래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때는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거고, 일반적으로 앞에 거는 공비가 요 R이라는 게 1보다 작을 때는 앞 공식을 활용하는 게 계산상 유리하고, 뒤에 공식은 일반적으로 R이 1보다 클 때 써도 상관이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계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R이 1보다 작을 때는 앞에 거, R이 1보다 클 때는 뒤에 걸 써도 된다. 당연히 R이 1보다 클 때 앞에 걸 써서 둘 다 마이너스 붙여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계산상 용이하기 위해서 요 정도로 쓴다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는 공식이다. 알았죠? 됐어요? 야야, 됐니?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요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볼게. 보세요. 예를 들어 갑자기 누가 물어봐요. 3 곱하기 2의 n마일제곱 마이너스 3은 적어 놓고요.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니 아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갑자기요. 제가 등비수열의 합이니 아니니 물어봅니다. 우진아, 얘가 등비수열 합일까요? 라고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뭐 누굴 쪼개요? 아, 저게요. 쪼개요. 나 쪼개라. 저게요. 등비수열 합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원래 정석은 다음과 같아요. 얘가 등비수열합이라는 것은 이것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이 돼야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죠. SN과 AN의 관계라는 것은 SN 빼기 SN-1랑 이게 SN과 SN의 관계고, 얘는 근데 몇 번째부터 원래 수열 이룬다고요? 두 번째부터 이룬다라는 게 원래 항의 관계야. 따라서 원래 정석은 다음과 같다. 얘를 가지고 AN을 구해보는 거야. 걔가 등비수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SN, 얘에서 빼는 거야. 얘를. 그러면 마3이 지워질 거고, 두 개를 빼면은 잘 빼고 잘 묶어야 돼. 두 개는 이쁘게 쓰게 해서 더 작은 얘로 묶어주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주면 되고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의 n마 2제곱으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런 수열이 이루는데, 자, 이거 무슨 수열이지? 라고 누가 물어봤어. 무슨 수열이야? 등비야. 몇 번째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등비가 확실하다고. 근데 등비수열합은 첫 번째 항부터 합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A1을 구해봐. A1을 구해봤더니 얼마야? 2분의 3이라고. S1을 구해봐. S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걸 구해본 거야. 얼마야? 1 넣으면 0이 나오더라. 두 개가 뭐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째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 얘가 등비수열 합이냐고 물어보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준석이 이거 알아? 이렇게 푸는 거? 어? 아, 그래,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바로 찾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볼게요. 보세요. 대단한 건 아니, 항상 이게 대단한 발견 아닌데요. 이런 얘기야. 봐봐. 등비수열 공식이 얘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를 써보면 R-1분의 A1에
R에 N제곱 빼기 1꼴이야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R 빼기 1분의 A1은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면 하나의 숫자가 돼버려. 계산하고 나면. 이 말 이해? 그럼 얘를 전체를 K라고 두면 K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꼴이 딱 등비수열 합꼴이고, 얘를 좀 더 풀어 적으면 K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K라고 적으면 이럴 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누군가 물어봐. 다시.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가 등비수열 합꼴인지 이제 누가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꼴로 표현이 되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맞아 아니야?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인 거야. 근데 만약에 그놈이 2 곱하기 3의 n마 1제곱 마이너스 2야. 얘는 맞아? 아니야. 왜 아니야? 이 꼴로 표현되게 n제곱이 돼야지 n항까지 합인데 여기는 n 빼기 1제곱이면 틀렸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sn이 10의 n마 1제곱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얘 등비수 합꼴이니? 누가 물어봐.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왜? 얘를 풀어 적으면 이제 10분의 1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10분의 1인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 물어보겠지. 여기에 상수를 딱 줘. K. 자, 등비수열 합이려면 K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K 얼마라고? 얼마? 아니 여기. K 얼마라고? 마이너스 2다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원래는 등비수열 합을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Sn 빼기 Sn-1로 AN을 구한 후에 그 A1과 원래 수열의 S1이 같으면 등비수열, 다르면 등비수열 아닌 걸 해야 돼. 이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러면 그러지 말고 구조적으로 내가 등비수열 이해해봤더니 이런 꼴이 등비수열이더라. 합이더라. 아, 이런 게 등비수열의 합꼴이네. 아, 그래서 이걸 보고 등비수열 합인지 아닌지 바로 찾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알면 뭐가 좋냐면, 봐봐. 착, 또 갑니다. 상민아, 이거 등비수열 합꼴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등비수열로 딱 몇 가지만 찾으면 돼. 2가지만 알면 돼. 뭐랑 뭐? 첫째 항과 공비잖아. 공비 얼마야? 당연히 2가 되는 거고, 첫째 항은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 1 넣어서 얼마? 3이에요 라고 또 바로 대답하면 된다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합꼴이 n제곱꼴로 나왔을 때 근데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구별해 줘야 돼. 맞다면 첫째 항 1 집어넣어서 3, 공비 2다 하면 얼마나 좋냐고. 수열을 푸는데. 알겠니?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등비수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쉬워질 거다. 알겠죠? 몇 분에 쉬는? 40분에 쉬는 거 아닌가? 50분에 끝나잖아, 다음 시간에. 맞지? 40분이겠지? 몇 분이야? 39분이냐, 40분이냐? 몇 분이야? 50분에 쉬는 거구나. 자, 사람이 죽었니? 조금만 하자. 조금만 더 하고 쉬자. 자, 그래서 29번 가볼게요.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에서 네 번째 항이 24고요. 여덟 번째 항이 384일 때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하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수열을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좀 구할 건데요. 이제 좀 바로 갈까요? 네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있다고. 항이 4개 차이잖아. 그럼 우리는 누굴 구할 수가 있어? R 4제곱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가야겠죠. 그 R 4제곱이 24분의 384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누가 봐도 얼마겠니? 10? 6이겠지. 느낌적으로. 그래야 뭔가 공비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공비는 얼마야? 2 또는 마이너스인데 첫째 항이 음수래.
그 공비는 양이어야 돼, 음이어야 돼? 네 번째 양이 24야. 음이 돼야죠. 왜? 공비가 양이면 저 중간에 양 나오면 다 양이거든.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그럼 첫째 양 당연히 얼마니? 마이너스 1을 3번 뒤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팔로 나눠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이다라고 딱 적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S8을 구하는 거죠. 8번째까지야. 자, 등비수합 공식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마 R로 가는 거다. 1마 마이너스 2분의 첫째 양 1에 1마 마이너스 2의 항수 8개다 라고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분모는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8제곱. 잠깐 1만. 잠깐만 왜? 첫 장이 틀렸잖아. 자, 첫 장이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마3이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3에 계산하면 1마 마이너스의 8제곱 256이죠. 256이 될 거다. 요거 지워지면서 계산하면 255다. 그래서 등비수합 공식 1마 R분의 첫째 양 A1의 1-R의 N제곱을 통해서 합을 구한다. 아, 첫째 양과 공비 말면 합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문제죠. 하나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도 33번. 첫째 양이 2,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가를 구하라 문제다. 자, 그럼 우리는 제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냐? 모르니까 n항까지와 sn을 구해보는 거죠. 이번엔 첫째 항이고 공비가 3, 1보다 크니까 r말로 쓰는 게 계산상 편리하다. r말분의 첫째 항 2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는 어디까지야? n항까지 합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얘가 얼마보다 큰 거? 500보다 뭐한 거? 큰 것을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여기 지워지면서 이렇게 돼서 지워지면서 1이 되죠. 그래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500보다 커진 n을 찾을 거고요. n은 얼마가 되면 되죠? 다들 아나요? n 얼마? 얼마? 6? 맞아요. 6이 729니까 n은 6이 되겠다. 자,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뭐가 더 잘 나오냐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는 3의 n제곱 빼기 1이 4999보다 커지는 n을 구하세요 문제 나옵니다. 뭐랑 연결되는 문제죠? 아, 또 계속 거듭 제곱하면 되나요? 뭐 해야 되는 문제야? 로그 쉬운 문제죠? 상용 로그 문제죠? 그래서 등비설합이랑 상용 로그를 연결시키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상용 로그 시켜서 n 로그 3 로그 5000 나오죠? 또 까먹었니? 그래서 주어지겠죠? 0.4771 얘는 2분의 만 얼마야? 로그만 4 마이너스 로그 2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여기가 0.3010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래서 합이 좀 커지는 것은 상형 로그를 통해서 또 풀어야겠다는 정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런 거. 자, 그 다음도 하나만 더 합시다. 11번. 자, 이번에 문자로 주어져 있는 수열의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뭐예요?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1이고요. 공비는 뭐야? 문자인 x 플러스 1일 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합공식을 적을 거고요. sn은 이때 첫째 항이 1, 공비가 x 플러스 2라는 것만 주의하자. 그러면 얘는 r마일 x 플러스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에 x 플러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 쓰여져 있는 등비수열합에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얘는 x가 얼마가 아닐 때만 정의가 되겠니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정의가 됐다라고 써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따로 답을 적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얘가 얼마냐면 1이고 1이고 1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1을 몇 개 더했다라는 거야? n개를 더했으니까 그때 답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이 아닌 합, 마이너스 1대 합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써주는 게 중요하다. 자, 밑에 거 문제들 공식서 좀 풀어보고요. 쉬었다가 합시다. 알았죠? 자, 이번에는 부분합이 주어져 있는 등비수열의 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0이고요. 11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 합이 20일 때 21번째 항부터 30항까지 뭘 구할 거냐면 합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풀이가 기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수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요. S10을 압니다. 얘를 10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S20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첫 장부터 결국 20항까지 합은 저 두 개를 뭐 한 거니까 더한 거니까 얼마다? 30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합을 구하려면 S30을 알면 되지. 그 S30을 구해서 S20을 빼면 A21부터 30번째가 합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 할 때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해보자. 그럼 얘를 합공식을 적는 겁니다. 합공식을 적으면 R-1분의 A1에 R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를 적을 수가 있겠고, 얘는 R-1분의 A1에 R에 2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럼 우리의 목적은 R-1분의 A1에 R에 30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인수분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요 식을 조금 분리할 건데요. 얘를 R-1분의 A1에 자, R제곱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이용해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들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 거를 얼마라고 들 수가 있다. 그대로 위의 식에 의해서 10이라고 들 수 있으니 30은 10 곱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R의 10제곱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여기가 요 모양이야. 그래서 10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구하고 보자.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R의 10제곱의 세제곱이 돼서 3차식 인수분해 공식을 때려보면 R-1분의 A1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또 이 부분은 우리는 또 얼마라고 둘 수가 있냐면 10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고, R의 20제곱은 R의 10제곱의 제곱으로서 4라고 둘 수가 있겠고, 얘는 2라고 둘 수가 있겠고,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다? 얘가 70이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구할 거는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합인 거니까 S30에서 S20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70 빼기 30이 돼서 얼마다? 40이다라고 푸는 게 원래 답지적인 정석적인 풀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등비수열의 등비수 합공식을 쓴 후에 요거 합차, 요거 3차식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답지적인 풀이야. 됐죠? 자, 두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지금처럼 10개, 10개, 10개씩 해당한 항의 개수가 전부 다 똑같이씩 더해지는 부분합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 얘는 결국에는 얘부터 얘, 얘부터 얘, 얘부터 얘가 전부 다 몇 개씩 차이나? 10개씩 차이 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R의 10제곱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R의 10제곱 묶으면 얘야 A1,
A2, A10이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 부분이 얼마니까? 10이니까 그대로 요 아래 10제곱을 얼마나 둘 수가 있다? 2다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얘를 구하라 그러는데 얘도 얘랑 봤더니 몇 개씩 차이야? 10개씩 차이인 거 맞니? 그러면 얘를 아래 10제곱 묶으면 A11, A12, A20이 된다라는 얘기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뭐 곱하면 되는 거야? 아래 10제곱 곱하면 되는데 그 아래 10제곱이 곧바로 방금 얼마? 2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얘는 얼마다? 2 곱하기 20이라 그대로 40이에요 라고 풀어주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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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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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두 이어져 있는 부분합들은 서로 무슨 수열 이룬다라는 거야? 얘들이 등비 수열 이루니까 공비인의 40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정확히 알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막 쓰는 건 아니야. 쟤는 개수가 똑같으면서 이어져야 돼. 알았죠? 그럴 때만 쓸 수가 있는 꼴이 되는 거다. 그게 아니면 그냥 합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부는 게 가장 정석적인 또 방법이다. 알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43번 문제 갑니다. 자, 43번 이런 얘기가 나왔다. SN이 나왔습니다.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아까 뭐라고 했니 선생님이? SN이 저런 거듭제곱꼴로 표현됐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냐 아니냐를 따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 그랬지. 됐니? 자, 예빈아 이거 등비수열 합이냐 아니니?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 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로 구한 수열을 몇 번째부터 수열 이룬다고? 2번째부터 이룬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일반항을 구해볼까? 자,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아까처럼 등비수열 합이 아닌 꼴은 Sn 빼기 Sn-를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3의 n제곱 마이너스 2에서 뺄게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숫자 날라가고 얘에서 얘를 빼면 얘를 3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3 빼기 1이 돼서 얘가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고 얘는 몇 번째부터 수열 이룬다? 2번째부터 이룬다라고 곧바로 써주는 거야. 볼 것도 없어. 쟤는 등비수열합이 아니니까 무조건 2번째부터 성립한다라고 적어주는 거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보자. A에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이냐? A는 2부터 맞아요 라고 할 수가 있고 A1 더하기 A3은 2냐? A3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18이고 그 대신 A1은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면 절대로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된다. 얘는 2번째부터의 수열이니까 A1은 항상 S1으로 구해주는 거야. S1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래서 쟤는 1 더하기 18이니까 19지 20이 아니다라고 적어줘야 된다. 마지막 EN은 등비수열이냐? AN이 얘니까 여기다 EN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2n-1 제곱이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이 수열은 등비니? 공비는 얼마니? 9니? 맞아 아니야? 맞죠? 공비는 9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줄이고 싶더라. 뭘 줄이고 싶냐면 Sn 빼기 Sn-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도 살짝 귀찮더라 라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거다. 알겠지만 뒤에 숫자는 100이 붙어 있든 1000이 붙어 있든 어차피 Sn 빼기 Sn-를 연산해서는 항상 지워진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그
결과값은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부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가 얼마였을 때라고 생각해 볼까? 원래 등비수열은 얼마? 마지막 기회 줄게, 경민이. 여기 얼마? 아니야. 얼마, 준석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원래? 아, 등비수 합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숫자? 얘야,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숫자?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돼야죠. 또 다 있어줘? 어? 얘가 등비수 합골이라고. K가 얼마인 거야? 1이 돼야 된다고, 지금. 숫자가 또 안 붙어 있다 헷갈리면 안 돼. 1이잖아. 뒤에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다. 됐니? 근데 봐봐. 자, 그럼 얘는 이제 등비수 합이야. 공비 얼마? 3. 첫째 항 얼마? 2지? 그게 이수열이야. 보여? 즉, 얘가 결국에는 등비수열의 합일 때 구한 AN이 요게 곧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SN이 주어졌고 3의 n제곱 더하기 1000이 나오더라도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행동은 얘가 등비수열려면 뒤에 빼기 1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얘를 가지고 공비 3 첫째 항이 2 곱하기 3의 n-제곱 적어놓고 두 번째 항부터요 라고 적고 첫째 항을 적을 때는 S1으로 1000이니까 1003이요 라고 적는 게 이 과정을 생략해서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일단 그렇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전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게 정석인 건 맞지만 결국에는 수열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과과정상에 등차랑 등비밖에 배우지 않으니 나올 수 있는 합공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 n에 관한 2차식과 지금처럼 R의 n제곱구 두 개밖에 없거든. 야, 그러면 내가 그 두 개의 합을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얘는 등차수랍이니까 일반항 바로 구하고 얘 등비수랍이니까 일반항 바로 구하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억과 지금 맞고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를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답을 내봅시다. 자, 다음 중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억,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야. 기억, 등비수열 합이 아니야. 합이야. 보여? 자, 니은,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야. 아니야. 리을, 디귿,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야. 마사로 묶어주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는 거야. 해당하는 K는 양수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으면 4분의 1 n제곱 빼기 1이죠. 되는 거야. 리을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죠. 5분의 1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미음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야. 저거 100의 n제곱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등비수합골은 또는 이 꼴을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까 기억하죠? 등비수 합공식을 써서 R-A1을 K라고 잡고 만든 거야. 대단한 거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할 거다. 자, 그럼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SN이 2의 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일 때 A1, A3, A5, A7, A9의 합을 구하라는 거다. 자, 등비수열 합이냐 아니니?
합이야? 맞죠? 합이죠? 공비 얼마? 2고요. 첫째 항 얼마가 되겠다? 2가 되는 거 맞아요? 아, 그래서 저놈은 첫째 항도 2고 공비도 2인 등비수열이야. 자, 그런데 얘들을 더하래요. 그럼 얘들도 무슨 수열이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원래 수열 AN이 등비인데 A1, A3, A5, A7, A9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의 합인 건데 쟤는 2칸씩 떨어진 거죠. 그럼 공비는 얘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야. 2배 아니야. 제곱이야. 알았죠? 그래서 공비는 4가 되겠고 첫째 항은 2인데 항수가 몇 개야? 몇 개 더하는 거야? 5개니까 합공식을 쓸 때 공비 4-1에 첫째 항 2에 공비 4에 5제곱-1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항상 뭐냐면 항수야 항수. 몇 개를 더하니? 라는 거다. 이거를 계속 등비수 합공식을 막연히 외우다가 보면은 저기가 뭐가 들어간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저거는 몇 개를 더하니라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 Sn-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등비수라면 R-1의 A1에 R에 n-1제곱-1이야. 그대로 몇 개를 더하는지를 따라 들어가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n이면 n, 10개면 10개. 이게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공식 마음대로 외우지 말라고. 분명히 그래. 선생님 이걸 뭘 헷갈려라고 하는데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보니까 이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 학생이 여기를 n-1로 마음대로 바꿔 부르는 경향이 있어. 하다가 보니까 헷갈려서. 하지만 중요한 항상 여기는 몇 개를 더한지 항수가 들어간다를 꼭 기억을 해줘야지만 이걸 안 까먹는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등비수열 합이니까 첫째 항 공비 구하고 곧바로 합을 구할 때 2칸 차이 나니까 공비는 요놈의 제곱. 그래서 답을 구해주는 문제더라. 자, 그 다음 거 활용 문제 해볼게요. 활용 문제다. 자, 활용 문제는 말 그대로 뭐야? 이 그림의 성질을 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당연히 등비수열을 통해서 구하라는 거죠.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어. 1단계에서 마주보는 두 변의 중점 연결을 만든 4개의 정사각형 중에 한 개를 잘라서 버렸다. 2단계에서는 남은 정사각형 3개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고 또 잘라 버렸다. 또 2단계에서 남은 9개에서 잘라 버렸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했을 때 10단계까지 버려진 정사각형의 넓이의 총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됐니? 자, 가보자. 풀이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버려진 정사각형들을 한번 더해 볼 건데요. 당연히 첫 번째 버린 정사각형은 요만큼이 하나 있을 거야. 요거. 그 다음은 얼마큼 버렸냐면 얘보다 작은 거를 몇 개를 버렸어? 3개를 버렸다라는 거야. 그 다음은 얘보다 더 작은 걸 몇 개를 버렸어? 9개를 버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몇 개 버리겠어, 진우야? 같은 시간을 하면 그 다음 몇 개 버려? 그렇죠. 그 다음은 더 작아지는 걸 27개 버리겠다라는 거죠. 글씨가 작아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렇게 몇 번? 10번 해서 버려진 걸 전부 다 더하자. 그럼 첫 번째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4분의 1등분이니까 당연히 저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4분의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 넓이는 얼마일까요? 또 이 넓이에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다. 그럼 얘는 1 곱하기 4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얘들을 더한다라는 것은 봤더니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씩만 있었다면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었어? 4분의 1인 등비수열합이었지만 여기에 개수가 3개가 붙고 9개가 붙고 27개가 붙으니까 공비는 얼마가 되겠어? 얼마씩 곱해져 나가는 거야? 4분의 3씩 곱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4분의 1, 공비는 4분의 3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4분의 3에 첫째 항 4분의 1에 1 빼기 4분의 3에 몇 개? 10개요 라고 계산하면 되니 결국에는 이게 4분의 1이니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은 1 마이너스 4분의 3의 10제곱이다 라고 풀어줄 수가 있더라. 요게 버려진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방식이다. 자, 한 가지 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10단계까지 버려진 정사각형 넓이 합은 다음과 같다. 전체에서 남겨진 넓이를 빼도 되겠죠. 10단계에 버려진 넓이의 총합은 전체에서 10단계에 남겨진 넓이의 차를 빼도 된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 봐봐. 자,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남겨진 양은 얼마니? 첫 번째 시행 남겨진 양 얼마야? 4분의 3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놈을 A1이라고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행을 하면 지금 남아있는 4분의 3에서 각각의 4분의 1씩 제거가 됐지. 그러면 두 번째는 남는 양은 얼마일까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 뭐라고 얘기하죠? 4분의 3?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걸? 분명히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걸? 지금 4분의 3이 남았다고? 그럼 또 각각의 부분에서 4분의 1씩을 뺀 거야. 그럼 얘는 그 전량에 여전히 4분의 3이 남았다. 지금 이해했냐? 아, 그래? 다들? 아저씨 알겠어? 진짜 알겠어? 형민이 정확하게 뭔지? 자, 그럼 그 다음은 세 번째 항은 뭘까요? 세 번째 항도 또 다시 그 각 부분에서 얼마큼씩을 뺐어? 4분의 1씩을 뺐어요. 그러면 또 남는 양은 또 그 전에 얼마큼이 남어? 4분의 3 남으니까 세제곱이 되겠다. 다들 이해한다고?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생각보다 내용인데. 알겠어? 그래, 안다고 하면 넘어간다 나는 분명히. 자, 그래서 10단계에서 남은 양은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4분의 3의 10제곱이겠지? 그래서 전체 1에서 얘를 빼면 버려진 넓이 합이랑 똑같다 라고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버려진 거는 넓이의 합공식으로 남겨진 것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구할 수가 있는 형태의 문제더라. 자, 밑에 거 풀어볼게요.